감사합니다. 예, 월요일날 보상플랜이라는 성공스쿨 들으셨을 것이고요. 화요일날 꿈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요, 오늘이 성공스쿨 며칠째? 3일째 명단 작성과 이제 초청 방법인데요. 아마도 이 시간은 첫 번째나 두 번째 들었던 그 시간보다도 굉장히 내용도 많고 지루하실 수도 있으세요. 바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지금 계속 보시죠? 네. 계속 보여준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 예,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그룹의 대표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6개월 시스템. 네. 자, 이거 이제 의미를 보면은요, 본인이 폰 개통을 하고 성공스쿨을 듣는다. 자, 성공스쿨이라는 것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하루에 한 타임씩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오신 우리 사장님들에게 사업 진행하는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 성공스쿨을 들으시고 믿음과 확신 속에서 A의 한 분, B의 한 분, 두 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전주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청용 500호를 찾으시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첫날 듣고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비전을 너무나 크게 보신 거예요. 이 여자분이 비전을 크게 보셔서 첫날 듣고 나와서 바로 2개 개통 본인 거를 하고 자청용을 찾았으니까 500호 찾으러 간다고 바로 나가서 1시간 있다 500호를 데리고 와서 바로 비전을 보고 같이 사업을 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네,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찾고요. 자, 이 두 사람이 또다시 나처럼 폰개통하고 성공스쿨 들을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한다? 가이드를 해준다. 가이드.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파트너에게 성공스쿨을 잘 안내를 하려면 내가 반드시 성공스쿨을 듣는 건 기본이겠지만 이 성공스쿨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본인이 이해를 해야 자세하게 안내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성공스쿨을 5일을 들으면 끝납니다 라는 이런 멘트들을 너무나 많이 쓰세요. 5일 하면 끝나나요? 수료증이 졸업장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사업의 시작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업의 시작이기 때문에 5일간의 성공스쿨을 듣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하는 게 바로 이 성공스쿨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또다시 이 사람들이 성공스쿨 개통을 하고 성공스쿨을 듣고 두 사람씩은 찾을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줘라. 자, 본인으로 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이죠. 자, 여기까지만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집중. 자, 여기까지만 집중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굴러간다. 그룹의 시스템, 지사의 시스템, 스폰서의 힘에 의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게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내가 이 그림을 그린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사람도 똑같이 이 그림 그리겠죠. 네. 여기 있는 이 사람도 똑같이 나처럼 이 그림을 그려 나가겠죠. 이게 시스템이라는 이야기. 이해 가시죠? 네. 첫 번째 시간에 들었던 보상 플랜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많은 비전을 보셨을 겁니다. 예. 그 비전을 통해서 꿈과 목표가 생기셨을 거고요. 확신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건 무엇이냐? 바로 명단입니다. 명단. 네. 그래서 이 명단 작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사장님들 있죠. 저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많은 성공하신 성공자들의 어떤 성공 사례담을 들어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저는 특별한 제 개인의 능력은 없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성공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제가 조직을 키워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높은 산이 있는데요. 이 산 정상에 올라가면 성공이라는 녀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 산 정상에 올라가는 그 길이 쉬울까요? 결코 숱하지만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게 쉽다라면 사업이라는 단어를 절대 붙이지 않을 겁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성공을 위해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낭떠러지도 있고 때로는 맹수를 만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정상에 올라가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성공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많은 수많은 파트너들이 나처럼 또 이렇게 험난한 길을 헤쳐와서 올라오게 되어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파트너들이 나처럼 이런 험난한 길을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무엇일까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로 올라오면 좀 더 쉽겠죠? 이게 시스템이란 이야기예요. 결론은 시스템은 좋은 겁니까? 완전 좋은 겁니까? 완전히 좋은 겁니다. 이해 가셨죠? 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온 사업을 하는 성공자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사업의 성공을 원하는 우리 사장님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많은 방법적인 부분들을 제시해주는 이론과 실기의 총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물론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서도 해야 되겠지만요. 우리는요. 경험 마케팅이에요. 체험 마케팅. 내가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내가 경험한 그 노하우를 내 파트너에게 많이 전수해주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어떤 검증된 지도와 근대와 내비게이션과도 같다. 자, 요 세 가지는 이미 검증이 끝난 거죠. 네, 이거를 믿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은요, 스마트 원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정말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네. 자부심. 느끼시나요? 네. 네. 자, 우리 스마트 원 그룹에는 명품 시스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어디 다른 데 가서요, 니네 그룹은 시스템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있습니다라고 자신있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시스템 가이드북. 자, 지금은요, 사업 설명 시간이 아닌 우리가 성공 스쿨을 듣는 시간이죠. 그러면 반드시 이 가이드북이 내 책상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 가이드북이 있고요. 말 그대로 사업을 가이드해준 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오일 시스템.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성공 스쿨이에요. 자, 세 번째가 투트 시스템, 6개월 시스템. 네 번째가 템포리지. 이렇게 네 가지의 우리 그룹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업은요, 동그란 엉덩이가 네모나질 때까지 교육을 좀 받으세요라고 말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만큼 내가 많이 듣고 많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사업 설명을 듣고 100번은 사인 받으세요라고 적혀있죠. 네, 사업 설명 속에는 회사에 의해, 상품에 의해 보상 플랜의 비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설명만 우리 사장님들이 충분히 듣고 충분히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자신 있게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이드북의 43페이지에 보면 사업 설명을 듣고 사인 받는 게 있죠. 네, 사인 받아보시고요. 자, 시스템 강의를 듣는 이유 무엇일까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지금도 있는 시스템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스템 강의 내용 중에는 네트워크를 이해시키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진행하는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성공한 사업자들의 어떤 노하우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경험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강의를 많이 듣고 사인을 받으시는데, 자, 여기에서 무슨 사인까지 받아, 특히 남자분들, 50대, 60대 남자분들, 이거 들고 가서 사인을 받는 게 참 쉽지만은 않아요. 그쵸? 네, 쑥스럽단 말이에요. 근데요, 사인을 받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사인을 받고요. 사업 설명 100번, 시스템 100번. 자, 사인을 쭉 받아서 이 종이가 새까맣게 다 도배가 되는 순간이 사장님들이 원하는 직급에 가 있는 그 순간입니다. 이해 가세요? 네. 자, 여기에서 사인 받고요. 날짜와 감사명은 본인들이 좀 적으세요. 왜냐면 줄이 기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불치병이 바로 안달병입니다. 다 알면 이 자리에 왜 있냐고요? 성공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네. 나는 아직 내가 이 분야에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마음을 하얀 백지로 만들어 놓으면 훨씬 우리 사장님들 사업이 쉬워질 겁니다. 네, 그래서 안달병의 모든 꿈을 버리지 마시고요. 각 지사나 센터, 내가 소속되어 있는, 아니면 내 파트너, 내 인맥들이 있는 곳에 지사의 어떤 일정표들 확보하셔가지고 어떤 세미나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드디어 이제 명단 작성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 명단 작성은요, 왜 필요하느냐면, 우리 돈 투자하고 오셨어요? 저는 돈 투자 안 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사업의 자본금은 돈이 아니다. 뭐다? 명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단. 이게 우리 사업의 자본금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요, 시간을 내서 반드시 적어주셔야 하는데, 이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사업 설명 듣고 비전을 보고 당장에 나가서 막 사람 데리고 오고 막 개통시키고 하는 거예요. 막 급급해. 근데 물론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막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개통이 이루어지니까. 하지만 우리는 결국은요, 단타
일차적인 사업이 아니죠.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 인생을 바꿔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서 나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자, 명단은요, 반드시 시간을 내서, 일부러라도 시간 내서 적으시고, 명단 작성이 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자, 명단 작성 적는 이렇게 칸이 있죠. 자, 이게 빈 칸을 쭉 만들어놨어요. 이거 왜 만들어놨어요? 다 채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이름만 쭉 적고 이거 끝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칸을 다 채워라. 이유는 여기 있는 걸 빼곡하게 다 정보를 잘 적어주면 스폰서하고 상담을 할 때 누구는 어떻게 정보를 주고 누구는 어떻게 정보를 줄 것인가 컨셉을 잡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칸을 채워주시고요. 여기서 좀 주의할 사항. 여기 친분도 있죠. 친분도를 상중하로 적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A, B, C로 적으세요. 이유는요. 만약에 어떤 A라는 고객을 내 친분도를 하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그 A라는 고객이 초대가 되었어, 지사에. 근데 우연히 내 가이드북에 자기 이름 적혀있는 걸 봤는데 여기 상중하 중에 자기를 하라고 적어놨어. 기분 완전 나쁘겠죠. ABC로 적어놓으면 그거 모르잖아. 그냥 내가 뭔가 표시해달라고 나 했겠죠. 그래서 상중하 말고 ABC로 적어주세요. 라는 의미이고, 이제 처음에 명단을 좀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핸드폰에 다 있는데 뭐하러 또 적습니까? 라고 하세요. 근데 핸드폰에 있는 명단은 연락을 하기 위한 명단이지 사업을 하기 위한 명단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여야 돼. 시각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으셔야 되는데 명단을 적으려고 보니까 잘 안 나와. 머리만 띵띵 아파.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판단하기 때문에. 꼭 해줄 것 같은 사람만 적거든요. 꼭 해줄 것 같은 사람만.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한테 메인 상품은 뭐예요? 핸드폰이죠. 핸드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쓰죠. 명단은요, 그냥 아는 사람을 적는 거예요. 내 주변에 핸드폰 쓰는 모든 사람이 다 내 명단인 거예요. 그러면 명단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젊은 분들, 결혼 안 한 분도 계시고, 이제 자녀분을 결혼시켜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자, 결혼하면 청첩장 보내죠? 청첩장 만들어서. 자, 그러면 그 청첩장을 내가 보낼 때, 이 사람이 우리 결혼식에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생각하고 보내요? 아니면 그냥 보내요? 그냥 보내죠. 오든 말든 그건 지사장이고. 그렇죠. 그 마음으로 적으시면 돼요. 청첩장 보내는 마음으로 명단을 적으면 아마 명단 적는 게 좀 수월하실 거예요. 명단 적는 게. 자, 아이오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 명단을 안 적어서입니다. 자, 명단을 적으면 좋은 이유 제가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가이드북에 보면 명단 적는 날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 보면 이제 한 페이지에 20명씩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 고객이 20명이에요. 20명의 명단 작성이 끝나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정보를 주기 시작했어요. 1번 정보 줬는데 안 한대, X. 2번 줬는데 안 한대요, X. 3번 줬는데 안 한대, X. 한 3명 정도 하고 나면요, 의지가 좀 꺾여요. 기가 좀 죽어요. 만약에 여기에 적혀져 있는 명단이 없다라면 핸드폰 갖고 연락 한 2-3명 해보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한다 그럼 의지가 꺾여서 이 사업 어려운가 봐 그러고 그냥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적어놓은 명단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정보를 주다 보면 3명이 안 한다 해도 3명이 안 한다 해도 몇 명 남았어요? 17명이나 남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명단이. 적어야 돼요. 적어서 눈에 보이게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단을 적지 않으면 포기가 쉽다. 그래서 명단은 반드시 적어줘야 맞습니다. 자, 이제 명단이 이제 없어. 그래도 나는. 이제 그러면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한 부류에 10명씩만 한번 찾아내 보세요. 명단 겁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1번, 친척, 친구, 이웃. 자, 여기에서 우리 사장님들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 친척, 내 친한 친구, 내 이웃은요, 가장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다. 그 이유는 내가 미워서도 아니고, 이 아이오 사업이 나빠서도 아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 네트워크에 대한 편견이, 좀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좋아요? 아니면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잖아요. 편견이 아주 많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잘못될까봐 안 해주는 거예요. 네가 잘못될까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덜 친한 친구가 거절하는 것보다 아주 친한 내 지인이 거절하면 더 마음이 아프죠? 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XS 찾아가면서 인간관계 끊을 필요는 없다. 절대 인간관계 끊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사업을 인정은 못한다 해도 그 사람 폰 고장 나면 어쩔 수 없이 나한테 폰을 바꿔주게 되어 있거든요. 나와 너무 친한 사람이니까. 나랑 만약에 맨날 보는 내 가족인데 핸드폰을 딴 데서 개통하면 진짜 못 살죠. 네, 그래서 절대로 인간관계는 끊지 마라. 이해가세요? 네. 자, 두 번째 부류, 동창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쭉 찾아보세요. 은사님들, 선후배들. 없으면 앨범 보고 명단이라도 적으세요. 이름이라도 적어놓으면 언젠가는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류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청첩장을 주고받는 명단 또는 전 다녔던 직장, 현재 직장, 선후배들. 자, 그리고 또는 이제 취미활동. 자, 또 6번째 단체. 그리고 뭐 주변에 가볍게 접하고 있는 뭐 세탁소, 뭐 식당 이런 분들. 자, 그래도 명단이 죽어도 안 나온다. 콜드 컨택. 추가 명단 하나씩 업그레이드 시키시고요. 자, 8가지 부류 말씀드렸죠. 8가지 부류에 10명씩만 찾아내도 몇 명? 80명 명단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나와 함께할 사람 반드시 나온다니까요. 자, 우리 사업은요, 콜드 컨택도 가능하다. 제가 콜드 컨택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왜 콜드 컨택이 가능한 줄 아세요? 핸드폰이니까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 사업이 물건을 파는 사업이면 아는 사람 아니고서는 좀 힘들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뜬금없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물건 사달라고 하면 혼나죠. 그렇지만 핸드폰은 가능하다. 질문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아이온 오기 전에 핸드폰 개통할 때 대리점에 가서 개통하셨죠? 네.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모르는 대리점에 가서 개통하는 거에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게 우리도 콜드 컨택도 가능하다.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게 뭐다? 명함. 명함은 반드시 준비해갖고 다니셔야 돼요. 늘 명함은 내 가방 속에, 지갑 속에 두둑하게 가지고 다니세요. 네. 그래서 반드시 명함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정보 전달하시면 되고요. 절대로 우리 사장님들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이온 사업을 필요로 한다. 절대 이거 잊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아무 부족함이 없어 보여. 그래도 속을 들여다보면 뭔가 필요하다니까요.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우리 전주지사에 이렇게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그 40년 넘게 공직생활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연금을 꽤 괜찮게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소개하신 분도 이 건물 임대업을 해요. 원룸을 갖고 있고 저번에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계약을 하러 가서 계약서를 쓰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지금 못 먹고 못 살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분들의 이유는요, 뭐였냐면 퇴직을 하고 집에 있으니까 너무나 본인이 말하자면 도태되는 느낌이죠. 하루하루 일상이 너무 무의미하죠. 예, 돈은 있다니까요. 근데 너무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온 정보 딱 만나니까 내가 한 사업이라는 거죠. 눈 뜨면 나갈 곳이 있고 나오면 즐겁고 또 누군가에게 정보 전달해서 그 사람이 또 새로운 어떤 인생의 꿈을 꾸면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요, 절대 우리 사장님들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가 필요하다. 이거를요, 가슴속에 팍 박아놓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정보 주시라는 거예요.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할 수 있으시죠? 네. 자, 이제 분류를 할 거예요. 명단 적었으면. 명단 다 적어나면 이제 분류 작업을 합니다. 자, 분류 작업을 할 때 1차 명단과 2차 명단을 분류합니다. 나눠요, 1차와 2차. 자, 1차 명단은 친한 사람. 바로바로 초대가 가능한 사람이겠죠. 자, 2차 명단은 좀 덜 친한 사람. 인간관계를 좀 더 맺어줘야 될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와 2차로 나눕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폰서하고 함께 1차, 2차 나눈 명단을 가지고 먼저 컨택한 사람 1순위를 뽑아요. 같이. 자, 1순위를 뽑을 때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된다. 자, 이 사업을 떠나서 그냥 평소에 대화를 할 때 평소에 그 사람 삶을 보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잖아요. 그죠? 매사가 부정적이고 매사가 따지는 사람은요, 이 사업 시키지 마세요. 어제 누군가 그러대. 우리 부그룹장님은 그러셨나? 부정적인 사람은 진짜야. 하지 마라. 그죠? 왜 그러냐면요, 그 부정적인 씨앗 하나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바이러스를 먹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사람을 사업시키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진짜 XX 긋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폰은 다 개통시켜야 돼요. 소개도 받고. 예. 폰 개통 안 시키면 안 돼요. 폰 개통시키고 소개도 받는데 사업을 시키기 위한 명단 1순위는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나를 신뢰하는 사람. 착각하는 게 내가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보거든.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네가 나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상대가 나를 믿고 따르고 상대가 나를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야 여기 세미나가 있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해보자 했을 때 나하고 컴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은 따라하기만 잘하면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나를 신뢰하는 사람, 재정 상황을 개선시키고 싶어라 하는 사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 지금도 한 가지 직업으로 만족 못하고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뭔가를 자꾸 찾는 사람, 좀 더 나은 걸 찾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잘해요. 마지막으로 완전히 망한 사람.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이냐면 정말 어느 아이원뿐만 아니라요. 어느 분야에서만 성공을 했던 사람들은 남이 가지지 않은 뭔가 다른 1%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이원 사업도 무조건 잘합니다. 무조건 잘해요. 자, 여기에서 명단 많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방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명단이 많고 명단이 적고 이거의 결과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명단이 없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아셨죠? 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아는 사람 생각나는 대로 열심히 적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1순위를 잡고 나면은요 금요일날 성공 스쿨을 마무리하고 나면은요 이제 숙제가 나갈 거예요. 숙제. 자, 스폰서와 함께 컨택 1순위 중에서 A에 10명, B에 10명 이렇게 20명을 뽑아요. 뽑아갖고 뭘 할 거냐면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일요일날 3일간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 초대자 정보를 적으셔야 돼요. 이건 절대로요 하루마다 다 적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상대에 대한 내용을 내가 충분히 파악하고 여기다 빼곡하게 적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금요일에 성공스쿨 끝나고 일요일까지 열심히 3일간 이거 작업해놓고 월요일부터 바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초대자 정보를 적는 거에 대해서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으라면 100점 100승이다. 이해 가세요? 네. 내가 상대에 대해서 뭔가를 잘 알고 있어야 눈높이에 맞추어서 강의를 하든 미팅을 하든 한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이거를 적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성격 유형이다. 성격 유형. 맨 위에 보면은요 장형, 가슴형, 머리형 순서대로 적으세요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한 사람이 한 가지 성격만 갖고 있진 않아요. 그쵸? 하지만 어떤 성향이 가장 강하냐. 이제 이거를 순서대로 뽑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높이에 맞추어서 미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요 장형, 가슴형, 머리형 개념이 안 됐을까요? 개념 정리 좀 해드려 볼게요. 자, 장형은 성격도 급하고 리더형이고 장군감들. 자, 가슴형은 마음도 약하고 여리고 눈물 많고 정 많고. 머리형은 분석형들, 꼼꼼하고 따지는 분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는 뭐에 가까워요? 제일 많은 게 뭐 같아요? 장형. 자, 장형 손 들어보세요. 가슴형 손 들어보세요. 예, 가슴형이 맞습니다, 저는요. 1번이 가슴형이다. 그러면 1번 빠졌죠? 그럼 여기 순서의 1번은 이제 가슴형이 1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장형과 머리형 2개 남았죠? 둘 중에 뭐가 가까워요? 장형. 네, 그리고 마지막이 머리형. 절대 저는 머리형과 거리가 멀어요. 네, 가슴형, 장형, 머리형. 이렇게 그 사람을 보고 순서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성격이 막 급하다. 급한 사람한테 앉혀놓고 막 2시간, 3시간 막 요금 컨설팅 해가면서 막 네가 이거 쓰면 10원 싸네, 20원 싸네 해봐요. 짜증나버린다니까, 진짜로. 가버려요, 짜증나서. 그 사람들은 깔끔하고 간단 명료하게 해주는 거고. 또 머리형한테 간단 명료하게 했다가 뒤지게 혼납니다. 아셨어요? 머리형한테는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줘야 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주고 요금 컨설팅 충분히 해서 주고 나면 지가 집에 가서 분석 다 해보고 다음날 와요. 왜냐면 우리는 깔끔하잖아요. 딱 분석할 자료 주면 자기가 다 분석해보면 다 맞거든, 우리 말이. 네. 그렇게 해서 성격 유형을 아주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아주 필요해요.
자, 2차 명단은요, 좀 더 이제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좀 필요하겠죠. 더 깊게. 그러겠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더 쌓는 작업을 할 때, 요일별로 분류해서 전화 작업을 한다. 여기에서 템포리지가 아주 필요합니다. 템포리지 보셨어요? 네, 이게 이제 표지예요. 여기다 이름 적고 하고, 요게 이제 알맹이. 자, 이 템포리지 알맹이를 좀 적는 방법을 조금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 위에 보면 날짜 적으시고요. 날씨 적으시고, 예. 오늘의 반성, 내일 할 일. 내일 할 일은 내가 눈을 탁 떠서 아이원의 첫 번째로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거를 이제 여기다 적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출근 언제 했는지, 퇴근 몇 시에 했는지, 그리고 OT를 내가 하거나 듣거나 몇 번 했는지, 시스템을 내가 하거나 듣거나 몇 번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게더 나오죠. 책 듣고 책 보고 테이프 듣고, 간단한 핵심 내용 적어주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내 스폰서, 내 파트너 5명에게 전화한다. 그리고 내 예상 고객 5명에게 전화한다. 매일. 요일을 정해놓고. 그리고 시간대별로 내가 한 일을 적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카운셀링을 받았으면 내용을 적어주시고, 내 오늘의 반성. 나의 오늘 반성을 하루에 한 가지만 적어도 한 달이면 몇 개예요? 30개. 그 30개만 변화하면 성공한다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소그룹이나 그룹에서 전달받은 내용들. 오늘 내가 초대를 몇 명 했고, 결과는 어땠는가. 이런 내용을 쭉 여기다가 자세하게 적어 놓으시면, 내가 어제 뭐 했나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어제는 뭐 어떻게 일을 했구나. 좀 더 반성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는 난이 또 있죠. 종이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보 전달을 몇 명을 했고, 그 중에서 IF 달성이 몇 명이 되었고, 그리고 물류는 얼마나 했고, 내 파트너 개통 현황 쭉 적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요 밑에 있는 깨알 같은 글씨, 읽기 실천.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점검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보셔야 되고요. 나는 정말 아이원 사업이 나에겐 어떤 의미인지 점검 다시 해보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나는 정말 시스템 속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 잘 해보시고, 내 스폰서에게 나는 어떤 파트너로 기억이 되고 있는지 보시고, 또 역으로 내 사랑하는 파트너에게 나는 어떤 스폰서로 보여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리고 나는 정말 바라지만 마시고요. 스마트 원 그룹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내가 지금 현재 성공을 위해서 버려야 될 습관은 무엇인지, 이렇게 쭉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점검을 잘 해보시면은요, 사장님들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알차고 긴장감 있게 잘 돌아갈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리바이벌이 되면 사장님들 이게 습관이 돼요. 이게 습관이 되면 파트너에게 이걸 그대로 복제시켜주면은 파트너 또한 똑같이 이렇게 습관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 예상 고객에게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전화를 하고 여기다 핵심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 또 그 똑같은 요일이 되면 그 전주가 펼쳐보고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보고 연결해서 통화를 하면 되겠죠. 연이어서. 예, 그렇게 해서 이 템포리지는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통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좀 거리가 멀었던 게 좀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1차 명단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보상 플랜, 사업 설명 보상 플랜을 통해서 비전이 생겼고, 예, 그 비전이 생기면서 꿈과 목표가 생겼고, 그 꿈과 목표 속에서 확신과 믿음 속에 내가 어떤 결단을 했다라면 이걸로 현실로 만드는 게 명단 작성이라고 하셨죠. 자, 명단 작성이 되었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실전에 이제 투입이 되시는 거예요. 실전에. 자, 이거는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파란 글씨. 자, 시작. 이 사업에서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올바른 초청과 만남의 목적은 사업 설명일까요? 아니면 사업을 안내하는 거일까요? 사업 안내입니다. 사업 안내요. 예. 반드시 준비된 만남과 초대를 해야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진짜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압축을 해서 몇 가지만 좀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자, 우리 사장님들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딱 계획이 잡혔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그 사람에게 사업적인 정보를 줄 것인가? 두 번째, 아니면 인간관계만 맺을 것인가? 세 번째, 아니면 핸드폰만 개통을 시킬 것인가?
컨셉을 잡고 만나셔야 돼요. 컨셉을 잡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업에 정보를 줄 건가, 평면개통할 건가, 아니면 그냥 인간관계만 맺을 것인가에 따라서 나가서 그 사람과 만날 때 첫 멘트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컨셉 없이 무작정 만나니까 실패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녹화가 돼서 우리 전주지사를 좀 안 보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전주지사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재미난 일도 있고. 자,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갑자기 뭐 어떤 사람이 뭐 초기 사업자니까 그랬겠죠. 불쑥 지사분은 팍 열고 들어와. 누구를 하나 모시고 그러면 딱 원탁에 자신감 있게 딱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주세요. 탁 먹어요. 드셔요. 그러고 나한테 지사장님 미팅 좀 해줘요. 땀이 팍 나. 그러면 대체 나는 순간 머리가 복잡한 거죠.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까? 폰을 개통을 먼저 시켜야 될까? 사업적인 걸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인간관계만 맺어야 되나? 나는 이제 머리가 이제 복잡한 거죠. 그 순간. 앉아서 헛다리만 짚는 거예요. 헛다리만. 절대 효과 없는 거예요. 효과 제로. 정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우리 사장님들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잘 배우시니까. 그죠? 컨셉을 잡고 만나셔야 되고, 컨셉이 잡혔으면 반드시 스폰서에게 미팅할 때 상위 스폰서나 지사장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을 어떻게 모시고 오는데 폰 개통하는 것만 요금 컨설팅만 해주세요. 아니면 사업 설명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우리 지사 분위기만 그냥 좋게 보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컨셉을 잡고 반드시 상위 스폰서와 공감대 상위 스폰서에게 말을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시행착오 겪지 않고 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한 사람 만나서 데리고 오기가 얼마나 힘드냐고요.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모시고 온 분을 그렇게 우리가 정말 자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를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장님들 마음속에 믿음과 확신이다. 믿음과 확신.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요, 주저주저 하거든요. 사람 데리고 와서도요, 모시고 와서도요, 그냥 주저주저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막 쩔쩔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한 분 모시고 와서 쩔쩔 매냐면 뭐하고 데리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우리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의 직업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또는 포함해서 그분의 가족들까지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정보 전달하셔야 돼요. 그게 내 마음속에 믿음과 확신이 생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화토가 나왔어요. 화토. 자, 화토가 몇 장? 48장입니다. 화토가. 자, 48장의 화토 속에 광이 몇 개예요? 5개. 도보 글로리에서 화토를 사도 광 5개 있고요. 전주에서 사도 광 5개 있고요. 서울에서 사도 광 5개 있다. 이거는 불변입니다. 불변. 이 꼴은 사장님들이 가이드북에 적는 그 명단 있죠. 그 명단 속에는 나와 함께할 광 5명 반드시 있다. 요거를 믿으시면 돼요. 불변이거든요. 자, 그런데 화투가 엎어져 있으면 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광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까봐야죠. 그죠? 까봐야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운이 좋은 사람은 첫 장을 깠는데 광이 바로 나올 수도 있다. 운 되게 없는 사람은 40장을 깠는데도 광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근다고 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제가 오죽했으면 언제가 강의할 때 그랬어요. 아무리 까도 광이 안 나오면 일단 40개까지 깠는데도 광이 안 나와서 집에 가고 싶으면 나한테 허락받고 가라 그랬어요. 분명히 41장째 광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광주지사에 예전에 계셨던 우리 지사장님이 이거를 듣고 그래 맞아 끝까지 까보자 그러고 깠는데 대단한 목보 분점장님이 나오셔버린 거예요. 절대 집에 가시면 안 돼요. 끝까지 다 뒤집고 나면 광 5개 반드시 있잖아요. 근데요, 광을 빨리 찾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까요. 빨리 까면 돼요. 빨리 뒤집으면 돼요. 네, 빨리 뒤집으면 됩니다. 네. 아우, 땀나요. 네, 다들 빨리 찾고 싶으면 빨리 뒤집으면 돼요. 네. 하루에 1명 뒤집는 사람하고 하루에 10명 뒤집는 사람하고 누가 더 빨리 찾아요? 네. 10명. 한 명 뒤집고 목 빠지게 기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찾고 싶으면 빨리 뒤집는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화토 48장 속에 광 5개는 반드시 있다. 내 명단 속에 나와 함께할 광 5명은
반드시 있다. 요거 믿으시면 됩니다. 이거 믿고 열심히 진행하시면 분명히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확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자, 컨택 갔을 때, 예, 5번. 주의사항이 이제 좀 많이 있어요. 자, 몇 가지 이제 쭉 한번 볼게요. 사업과 관계없는 초대는 하지 마시고요. 효과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나 술수 쓰지 마세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다 느껴져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만나자고 하는지 느껴지거든요. 그냥 있는 대로 오픈하고 있는 대로 정말 예쁘게 포장 잘해서 말하면 될 건데 거짓말이나 술수 쓰지 마시라니까. 더 기분 나빠 고객은. 네. 그리고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마세요. 전화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사업이죠. 내가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홍색 입은 우리 사장님 처음 뵀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진짜로요. 강의 멘트가 아니고 인상이 너무 좋으셔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장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해. 공감대 형성이 돼요. 사람은 눈은 거짓말 못하거든요.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 공감대를 막 형성을 해요. 그리고 표정은 내가 읽을 수 있죠. 이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나한테 빨리 오는지 안 오는지, 부정인지 표정으로 읽을 수가 있겠죠. 눈빛과 표정으로. 근데 전화로 하면 그 사람 눈빛 보여요, 안 보여요? 표정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헛다리 짚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효과 제로입니다.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막 정규철 부그룹장님은 사업 설명을 하면 그 당시에 IF로 등록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 중에 정규철 부그룹장님이죠. 네, 사업 설명의 달인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전주 광주에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 초기 사업자는 막 그 강의를 듣게 하기 위해서 막 초대를 하는데 한꺼번에 신규가 3명을 초대해. 효과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효과 없어요. 되게 힘들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한 명씩을 모시고 와서 그 한 사람은 잘 다듬어서 사업을 시키면 그 사람이 10,000명 이상의 조직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한 명씩만 초대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가까운 거리의 인맥부터 먼저 소진하세요. 소진하고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멀리 가시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분이 저기 막 멀리 저기 전라도 쪽으로 초기 사업자가 막 내려오면 시간도 그렇고 또 경비적인 부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의 인맥은 막 충분히 소진을 하다 보면 경험이 그만큼 쌓이잖아요. 경험이 쌓이면 멀리 뛰어도 혼자 충분히 가서 케어하고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잊지 마시고요. 약속 날짜와 시간은 2개를 제시해서 본인이 결정하게 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여기 사장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야, 있잖아, 안나야. 내가 너를 좀 만나야 되는데, 너 월요일이 시간이 괜찮아? 화요일이 시간이 괜찮아? 그러면 이제 화요일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너 오전이 괜찮아? 오후가 괜찮아? 그래, 오후가 괜찮아. 그래? 그럼 오후 몇 시에 나 좀 만나자. 근데 시간 좀 많이 빼야 돼. 내가 잡았어요? 안나가 잡았어요? 안나가 잡았잖아. 그러면 약속을 취소할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나만 마음이 급하잖아, 나만. 내일은 정규철 부그룹장님 2시에 세미나가 있대. 얘가 꼭 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죠. 전화를 해. 야, 있잖아, 너 내일 2시에 무조건 시간 빼야 된다. 나하고 2시간 시간 보내야 돼. 알았지? 하고 탁 끊어요. 누가 잡았어요? 내가 잡았어요. 나만 급해, 나만. 절대 그 사람 그 다음날 안 오죠. 올 확률이 없죠, 거의. 그래서 항상 2가지를 제시해서 본인이 선택하게 한다. 이것도 하나의 스킬이에요.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예. 자, 그리고 저희 시간을 충분히 내서 오게 하시고요. 안타까운 게 좀 많이 있죠. 막 모시고 와요. 아까 이제 전주가 그런 경우가 많죠. 나는 이제 전주에 많이 있으니까. 불쑥 데리고 온다고 했죠, 손님을. 불쑥 모시고 와가지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사람이요. 한 시간이 없으니까 딱 20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그때 머리에 쥐는 더 나는 거야, 이제. 대체 이걸 어떻게 요리할까? 또 이제 머리가 쥐가 나는 거죠. 20분 동안 어떻게 할까? 정말 내 인생을 바꿔주는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그 사람에게 또 하나의 직업을 주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20분 만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20분 만에 어떻게 이해를 시켜요?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 와서 분위기 쫙 살펴보고 그래 이거 뭐 그런 거네 그러고 가서 바이러스 먹고 절대 안 옵니다. 아마 느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최대한 시간을 2시간 이상 빼고 오게 하세요. 이야기가 잘 진행되면 폰개통도 해야 되고 폰개통 하면은요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폰개통하고 사업 설명도 듣고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충분히 빼고 오게 하세요. 시간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다음에 만나세요. 다음에. 오늘 만나지 말고 급하게. 자, 신규 초대자 정보 또 나오죠?
아까 그랬죠. 아주 중요하다. 특히 성경도요.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맨 아래 미팅 후 결과 나와 있죠. 미팅 후 결과. 여기에 보면 1차, 2차, 3차, 4차, 5차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번 모시고 왔는데 이 사람의 결과가 안 좋았다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최악 5번 정도는 재초대를 해보라는 거죠. 5번 정도 재초대하면 이제 무조건 사업자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거를 잘 보관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1차에 A라는 사람이 강사가 강의를 했고 B라는 사람이 미팅을 했습니다.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러면 두 번째 모시고 왔을 때에는 강사와 해부자가 바뀌어야 돼요. 왜 바뀌어야 돼요? 눈높이가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눈높이가 안 맞아서.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해서 끊어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넷이 설명해서 끊어줄 수도 있다니까요. 눈높이가 안 맞으면.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지만이 자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버리는 게 아니라 모아놓고 하는 거다. 이렇게. 자, 이것도 좀 할 말이 많습니다. 강의 전에 강사를 프로모션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강의할 강사 또는 미팅할 이 스폰서를 우리가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사님이 명품이 될 수도 있고 짝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포장을 정말 예쁘게 명품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나한테 내가 이제 미팅을 할 건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사장님 이 사람요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끝내줘. 인맥도 많고 막 뭐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고객은 이 처음 온 이 사람은 고객에 기부스 해버려요. 그러면 여자가 내가 앞에서 아무리 쫑아댄다고 말빨이 먹힐까요? 절대 먹힐 일이 없죠. 사장님들이 강사나 스폰서를 정말 명품이 되게끔 너무나 멋지게 포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기가 좀 꺾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 효과적이다. 네. 반드시 핸드폰 끄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핸드폰 반드시 끄고 들어가셔야 돼요. 끄고 그냥 내가 책상에 놓고 가버리면 신규는 여기는 이런가 보다 룰이 그렇게 알고 들어가요. 근데 본인이 막 갖고 들어가는 분도 계세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자, 호일러 법칙에 준한다. 호일러 법칙이라는 것은 정보 전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요. 제3자나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볼게요. 우리가 ABC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어드바이서, 스폰서나 강사, 브릿지, 달인 역할을 해주는 우리 사장님들, 커스터머 예비 사업자. 그래서 ABC 이제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사업 설명 듣고 밖에 나갔어요. 우리 사장님들 각 센터나 지사에 가면 동그란 원탁이 있고 네모난 탁자가 있죠. 동그란 원탁에 앉으세요. 확률상 동그란 원탁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모난 테이블에 앉으면 적대심을 준대요. 그래서 효과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동그란 이 원탁에 앉을 겁니다. 그리고 ABC 세 사람이 앉아서 이제 미팅을 열심히 합니다. 미팅을 열심히 하는데 이 A가 이 헬프자가 C 신규 사업자에게 열심히 설명을 할 때 이 B 사업자가 해줄 역할이 있어요. 뭐를 해줘야 되냐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제스처도 좀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입은 지퍼로 단다. 지퍼를 잠궈버린다. 이해 가세요? 네. 무슨 말인지? 자, 주의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깨진다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이석금지, 질문금지, 잡담금지, 설명금지. 자, 스폰서가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이 스폰서가 너무 어설퍼. 설명하는 게. 그런다고 자기가 볼펜 빼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효과적이지가 않다. 입에 지퍼 다세요. 아셨죠? 예. 네. 입이 근질근질해도 지퍼 다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비전 제시는 100% 스폰서에게 맡긴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해서는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스폰서는 미팅을 요청받은 이 스폰서는요, 분명히 뭔가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이 사람하고 미팅을 할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다라는 거 계획을 잡고 미팅을 하는데 좀 어설프다고 해서 중간에 본인이 끼어들어 설명해버리면 끝입니다. 효과 없어요. 네. 자, 마지막에 해줘야 될 거, 지퍼를 여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의 거 해라, 내가 책임질게. 마무리 미팅 시 서류를 딱 제시를 하거든요. 이후에 어찌됐건 핸드폰 모르는 대리 좀 주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 주세요라고 핸드폰 하나 써주세요라고 서류를 준단 말이에요. 서류 내미는 타이밍에 남의 거라 내가 책임질게 이 한마디 딱 해주시면 돼요. 근데 책임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거 뭐 다 통신사가 해주고 책임질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죠. 야, 내가 들어보고 검증해보니까 이상 없고, 폰을 개통해서 써보니까 문제 없고, 그러니까 믿고 해라. 이 의미죠. 그래서 이 한마디 딱 해주셔야 돼요. 강력하게 어필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마무리 미팅 하실 때 본인 역할 잊지 마시고요. 48시간 이내에 재초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48시간 이내에 재초대를 왜 해야 되느냐. 오늘 처음 여기 와서 듣고 가면 비전이 머리끝까지 올라가요. 다 겉으로는 생각해볼게 라고 말을 해도 실질적으로 보면 마음속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솔직히 말하면 진짜 짱구 아닌 바에야 이거 사업 설명 들으면 이해 못할 사람 있어요? 우리 사업? 없어요.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하고 좋지만 단 네트워크의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기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 나도 핸드폰 바꾸고 소개하면 소개비 좀 가져갈 수 있겠네? 여기까지 다 생각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 아무리 말하지 마라 해도 100% 다 말을 하게 되어 있죠. 남편에게, 부인에게, 친구에게 프리마케팅을 합니다. 그렇게 프리마케팅을 하고 나면 이제 상대가 어때요? 여기서 1시간 동안 열심히 들은 설명을 자기는 가서 자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몇 분 만에 설명할까요? 1분으로 끝나요. 야, 핸드폰인데 내가 개통한데 개인 대리점인데 핸드폰을 쓰면서 돈도 번대.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상대는 나한테 딱 한마디 뭐라고 하죠? 너 이상한 데 갔다 왔구나. 응, 너 다단계 갔다 왔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또 나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죠. 다단계는 다단계인데 좋은 다단계야.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대 효과 제로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게 바이러스를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마땅한 사람은 반드시 내일 다시 만나서 후속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후속 조치. 반드시. 예. 근데 오라고 하면 안 오죠. 이미 안 좋은 소리 들었기 때문에 안 와요. 쫓아가서라도 만나세요. 쫓아가서라도 만나서 이 사람이 뭐가 부정이고 뭐가 불만인가 다 풀어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자를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꼭 줘서 보내야 된다. 자료. 자, 각 지사에 가면 이런 조그마한 책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성공, 꿈 이야기, 통신 아이디어, 뭐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이야기, 알기 쉬운 뭐 비즈니스 이렇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조그만 소책자를 꼭 하나라도 줘서 보내세요. 또는 핸드폰에 동영상을 넣어서 보내셔도 좋습니다. 사업 설명 같은 거 정규적 그룹 다니는 거 많이 있죠. 네, 그런 거 넣어서 주면 좋아. 그냥 막연하게 다음에 시간 나면 올게요라고 하는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름다운 거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절 못하니까 그냥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멘트 많이 써요. 사장님 이 사업을 하든 하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일 다시 한 번만 저 좀 만나게 해요. 내가 우리 사장님한테 맞는 자료를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꼭 그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자료를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면 그 자료 가지러 오면 또 우리 밥이죠. 설명해줘야죠. 네. 자, 배움은 지사 문 앞에서 한다. 자,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핸드폰 끊어주고 사업 설명 들었어. 이분한테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막 좋아졌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만 할까요? 소주 한 잔 또 하셔야죠. 그죠? 그러면서 소주 한 잔 하면서 대화는 무슨 대화를 나눌까요? 사업 이야기 하죠, 당연히. 그러면 이 처음 온 고객이 막 궁금한 거 물어보면 또 이 사업자들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막 총망라해서 모든 거 열정적으로 다 풀어대겠죠. 그러면 그 사람 궁금한 거 다 풀었는데 다음날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우리 사업은 계속해서 지사로 초대가 되었을 때 사업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쁜 척 하는 거 그냥 연출도 필요해요, 사실은. 야, 내가 너 오늘 식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30분 있다 손님이 또 오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미안하지만 그냥 가고 내일 다시 점심에 만나서 식사하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일 만날 거리도 생기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반드시 배움은 지사 문 앞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셔라. 네. 자, 이제 마지막 두 차트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교육을 좀 잘 받는 분이 계세요. 강의 딱 끝나고 나면 제가 드릴게요. 자, 이거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 호기심과 포기를 유발하며 눈높이 대화, 긴박함을 조성하는 것이며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자세와 진실되고 예의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고객이 당연히 올 것이라는 생각은 어려워라. 네. 자,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 거절을 즐기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거절을 피하면 실패로 가는 지름길. 정말 우리 사업은요, 거절을 즐기는 사업이
방법이에요. 내가 많이 거절을 받고 경험이 많으면 내 파트너에게 줄 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줄 게 좀 많은가 봐요. 하도 많이 소개해가지고. 근데 나는 정말 뭐 거절을 별로 당해본 적이 없다. 줄 것이 거리가 없죠. 경험담이 없겠죠. 즐기면서 거절 받으세요. 하나 거절 받으면 그래. 아, 내 파트너에게 줄 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사례담이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즐기면서 이 사업하면 우리 사장님도 정말 멋진 성공 하실 겁니다. 이 사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